안녕하세요. 역사 칼럼니스트 권경률입니다. 권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이번 회는 바람둥이 임금님 베스트 3입니다. 한국인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바람기, 드라마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고 유명인이 바람 피운 뉴스는 금방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됩니다. 역사에서도 바람둥이들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사랑방의 단골 메뉴로 입에 올랐죠. 그럼 임금님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임금님들은 모두 바람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비 말고도 여러 명의 후궁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반전이 있거나 의미가 있는 분만 가려 뽑았습니다. 바람둥이에게서 의미를 찾다니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람둥이 임금님 3위는 왕비와 후궁이 가장 많았던 고려태조 왕건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왕비와 후궁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왕후 6명과 부인 23명을 합해서 무려 29명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태조 왕건을 그냥 순수한 바람둥이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왕건의 바람기는 알고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 이 무슨 멍멍이가 채식하는 소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왕건은 통일신라가 망할 무렵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 궁예, 견훤 등 무시무시한 강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그가 쓴 필살기가 바로 혼인동맹이었던 거죠. 당시는 나라가 어지러운 때라 각 지방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왕건은 그들의 딸과 결혼하고 또 결혼했습니다. 그 힘을 빌리려면 담보가 필요한데 혼인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사위인데 믿고 도와야죠. 결국 왕건은 지방의 힘을 모은 덕분에 나라를 통일하고 고려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필살기에는 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왕건의 여인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있어서 공평하게 만나려면 부인 지도를 그리고 스케줄을 짜야 했던 거죠. 또 그 자식들은 저마다 외가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되려고 했죠. 이 때문에 왕건이 죽은 후 고려에는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정치적 바람둥이가 남긴 씁쓸한 유산이라고 할까요? 바람둥이 임금님 2위는 삼천궁녀 하면 떠오르는 백제의 마지막 임금 의자왕입니다. 설화에 따르면 신라와 당나라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자 삼천궁녀가 부여 낙화하면서 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삼천궁녀를 거느렸다면 의자왕은 희대의 바람둥이 임금이 맞죠. 하지만 당시 백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부소산성은 3,000명이나 되는 궁녀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백만대군이 진짜 100만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듯이 삼천궁녀도 3,000명이 아니라 수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이 설화는 사실 나라 망친 왕에게 의뢰 따라붙는 가짜뉴스입니다. 백제의 멸망 원인을 임금의 문란한 사생활에서 찾으려 했던 거죠. 그렇다고 의자왕이 바람둥이 임금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서기 657년 그는 왕자 41명에게 좌평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립니다. 귀족들을 몰아내고 왕실이 다 해먹겠다며 권력력을 부린 거죠. 그런데 좌평 벼슬을 받은 왕자가 41명이라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 왕자와 일찍 죽은 왕자를 감안하면 아들만 최소 50명, 딸도 똑같은 숫자였다고 치면 자식이 무려 100여 명에 이릅니다. 의자왕은 어마무시한 정력을 발휘한 역대급 바람둥이가 맞죠. 그러나 백제의 멸망은 그가 바람둥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의자왕은 재위 기간 내내 군사와 외교에서 성공을 거듭합니다. 고구려와 손잡고 신라 땅을 빼앗으며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나라 밖에서 잘 나가니까 나중에는 국내 정치도 귀족을 억누르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죠.
이 때문에 귀족들의 군사 지원과 정보 제공이 점점 허술해졌고 660년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쳐들어오자 허무하게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공에 도취한 의자왕의 교만과 욕심이 백제를 망친 것입니다.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바람둥이 임금님 1위는 두구두구 둥 흥청망청 폭군 연산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위로 뽑은 가장 큰 이유는 연산군의 바람둥이 행각이 엽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후궁 장록수를 통해 양반과 여인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수시로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또 아버지 성종의 후궁들과 왕실 부인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죠. 심지어 배다른 여동생인 휘수공주와 연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엽기적인 것은 남편 인순계의 처신이었습니다. 그는 연산군과 아내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재롱을 부리며 향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연산군은 요즘으로 치면 예능 방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용모와 재주가 뛰어난 여인들을 끌고 와 춤, 노래를 가르쳤어요. 이 여성 연예인들을 흥청이라고 부르며 매일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흥청망청의 유래입니다. 연회가 없는 날은 사냥을 나갔는데 임금의 행차에 방해가 된다고 길 주변의 민가를 몽땅 헐어버리기도 하고 오가는 길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신분 보화를 막론하고 아무 데서나 애정 행각을 벌이고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거죠. 이렇게 흥청망청하니까 국고가 바닥날 수밖에요. 국고가 바닥나면 폭군은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더 거두겠죠. 실제로 연산군은 세금을 엄청 높여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었습니다. 결국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군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 중종 반정을 이끈 박원종은 연산군의 죄를 열거하다가 자신의 누이 월산대군 부인에게 무례를 범했다고 치를 떨었는데요. 월산대군 부인 박씨는 다름 아닌 연산군의 큰어머니였습니다. 엽기, 막장, 바람둥이 연산군 1위에 오를만하죠? 아깝게 베스트 3에 들지 못한 바람둥이 임금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입니다. 13살에 즉위한 성종에게는 왕비 3명과 후궁 9명이 있었는데요. 잘 알려진 모범생 이미지와 달리 밤만 되면 카사노바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특히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가 임신했는데 하도 후궁 초소를 들락거리는 바람에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패비윤 씨를 투기죄로 몰아 목숨까지 빼앗는데요. 이런 아버지의 바람길을 보고 자란 연산군이 폭군이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었을까요? 한편 삼국시대 신라 진지왕은 죽은 후에도 바람을 폈습니다. 진지왕이 도화녀를 보고 반해서 연정을 품지만 남편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재위 4년 만에 조카 진평왕 세력에게 쫓겨나 죽는데요. 2년 후 도화녀의 남편이 죽자 도화녀를 만나기 위해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7일 동안 원 없이 사랑을 나누고 호련히 사라졌다죠.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럼 1위를 하신 연산군에게 이 상장을 드리겠습니다.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바람피다 죽을상 조선 10대 임금 연산군. 위 사람은 엽기적인 바람기 등을 주체하지 못하고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막장 드라마를 뛰어넘는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내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권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제작진 일동. 축하합니다. 축하를 해야 되는 거야? 바람둥이 임금님 베스트 3 재밌었나요? 바람기는 인류 사회의 영원한 숙제 같습니다.
그 바람기 때문에 가정이 시끄럽고 나라가 어지럽고 세상이 혼란스럽죠. 세계 평화를 위해 아름다운 후속을 권하면서 공격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함께 역사역